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신축 선호 현상이 이어지며 지난해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가격 차는 4,275만 원으로 상반기보다 벌어졌습니다. 경매 시장이 살아나면서 2월 매각률이 전년 대비 2배로 뛰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1, 2월 총 낙찰가가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업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이 GS건설의 단독 참여로 유찰됐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던 삼성물산은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 머릿속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뭘 해도 감흥이 생기지 않는 거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래도 조금 기분이 풀린다 했다면 이 머릿속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런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다, 맛있다라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내 감정 동요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하던 일을 잠시 내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크게 한숨을 쉬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정말 우리 뇌는 그 고민들이 조금 풀렸나 보다, 스트레스가 풀렸나 보다라고 속는다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도 스트레스로 조금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는 잠시 나가서 하늘 올려다보시고 큰 숨 내쉬면서 뇌가 속을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풀렸다라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기분 전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잘 풀리지 않는 고민, 부동산 고민이 그래도 남아있다면 또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지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스트레스,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신규 분양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제 24년도에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요. 4,80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지금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비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신규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2월 13일 날 이제 그 잠실동 일대, 삼성동, 대치동 요 일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그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갭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S라던가 리센시 트리지역 이제 잠실동을 보면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 투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일반 아파트들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잠실 중호 5단지라던가 아니면 뭐 잠실 우성 1, 2, 3차 아니면 아시아 선주촌 이런 거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여전히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건축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잠실동 일대 시장을 보니까 뭐 엘리트, S 리센트 트리중 가격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인근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규제가 여전하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인근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만 나중에 그만큼 시세 차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 때도 이 부동산에 대한 입지를 따지고 좀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도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잘 듣고 있다 보니 그럼 입지가 좋은 곳은 이미 다 가격이 올랐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나 이런 고민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런 고민들 시원하게 또 해결해드릴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세미나에서는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뭐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 차익을 내려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자, 어떤 거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마다 아니면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 주식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틀리죠. 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 뭐 이제 방산주라던가 아니면 조선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지금 이제 뭐 AI라던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많이 이제 주도를 했었죠. 예, 그래서 항상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이 시기나 아니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 때 이제 주도를 해가는 이제 주도주가 상당히 많이 틀리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동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입지는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입지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랑 이제 뭐 1대1 대면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세미나에서 만나 뵀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입지가 상당히 좋은지 아세요. 예,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익숙해진 거지 다른 지역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입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좀 많이 익숙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입지에 따른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이제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하고 다음 주 세미나는요, 다 지금 찼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3월 20일 날, 목요일 날 또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는데, 이 3월 20일 목요일 세미나에서는요, 자,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이 어딥니까? 예, 도심권, 강남권, 이런 지역이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세미나에서는요, 도심권에 좀 소액으로 투자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전략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변한 만큼 어떻게 해야지 소액으로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역적인 공개까지도 지금 세미나에서 공개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정상회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개최하고 있는데 3월이라 정말 이 봄맞이 많은 분들이 빠르게 좀 투자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세미나가 모두 마감됐다고 하니 그 다음 주라도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좀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셔도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엄마가 지금 좀 집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대출이랑 해서 한 9억 정도 알아보고 음. 있는데, 네, 그 강북의 미아 뉴타운 두산 이브 트레지움? 그 네, 34평형이 한 8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약수역에 있는 하이츠 24평형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건 한 8억 후반대고 네. 근데 미아 뉴타운이 조금 더 신축이라 조금 음.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떤 걸 좀 사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대신 연락을 주신 건데 우리 부모님께서 네네. 거주하실 집을 좀 찾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9억 선에서 좀 거주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고 미아뉴타운에 두산 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하나 그리고 약수 하이츠 아파트 하나. 근데 약수 하이츠가 조금 더 적은 평형으로 보셨는데 우선 마음은 신축 쪽으로 조금 가 있다 전해주셨어요. 그래도 투자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보통은 자녀분들 고민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화해 주시는데 오늘은 반대로 아, 전화해 주셨네요. 엄마가 네. 바쁘셔가지고요. 아유, 효녀신가 봅니다. 예. 예. 자, 네. 지금 미아노타운 쪽에 그 두산 위브 지금 이제 33평짜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강북구죠. 그렇죠? 예. 네네. 강북구에 있는 미아노타운 쪽에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약수하이츠죠. 네. 예, 그 중구죠. 그렇죠? 예. 네. 중구의 약수하이츠. 예,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지금 강북보다는 좀 비싼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33평 매수하시기는 좀 어렵고 여기는 이제 25평형대 보는 거고요. 그죠? 네. 여기는 네. 33평형대 보는 거죠. 그죠? 네네. 예.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게 질문 요약을 해 보면 하급지의 33평형이냐 아니면 중급지의 25평형이냐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자, 먼저 이제 우리 다른 그 시청자분도 계시니까요. 입지적인 여건 좀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자, 미아 누타운 두산 위브 트레지움 여기 있고 여기 지금 다 이제 미아 누타운 쪽이죠. 예, 미아 네네. 누타운 쪽이라서 여기는 다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죠? 예. 예,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제 아파트로서 이제 주거 벨트도 이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미아 쪽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제 여기 또 바로 이제 북한산이 또 인접을 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거 쾌적성은 이제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아마 미아노타운 쪽이 아마 뭐 2000년도 후반부터 2010년도 초반대 그때 입주를 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신축이죠. 그죠? 비교적. 네네.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33평짜리 보고 계시는 거고.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보셨던 게 그 약수하이츠죠? 예. 네. 뭐 약수하이츠는 뭐 많은 분들도 아실 이제 아파트인데 지금 약수하이츠를 보시면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기 그 약수역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 약수역은 더블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청구역에서도 청구역 더블 역세권도 좀 가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 이제 도심에 인접해 있죠. 그렇죠? 예. 네네. 도심에 인접을 해 있고 그다음에 3호선 라인 이용하면은 강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세정거장이면 이제 강남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입지를 또 갖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예, 그에 대한 이제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약수하이츠 사세요. 네. 예. 그 엄마한테요. 네. 엄마의 아빠예요. 그냥 부모님이요. 부모님이에요? 두 분 다 계시는구나. 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냥 그 약수하이츠 그냥 매수하시라고 하세요. 예.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만약에 이거 설명을 다 못 하시겠으면 다시 보기로 또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 그 혹시 그 양극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지금 오르는 지역은 많이 오르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은 또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 부동산 시장의 지금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심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특히나 이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예요. 오르는 지역은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그렇지 네. 못한 지역은 지금 오르지 못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요 양극화의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제 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놨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실패를 한 겁니다. 왜 실패를 했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정부도 그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예, 뭐 세금도 중과시키고 보유세도 중과시키고 양도소득세도 예전에는 더 많이 내게 했고 아. 이런 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지금도 사실은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중과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야, 내 거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10억짜리 3개 들고 있어. 예, 그러면 야, 10억짜리 3개 들고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내고 예, 너무 또 규제가 심해. 그러면 차라리 그냥 30억짜리 그냥 하나 사거든요. 다 팔아버리고. 그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다주택자의 규제가 지금 그 기조가 지금 여전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지역으로 점점 이제 투자자들이 쏠리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요. 강남이라던가 이런 도심권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아까 보셨던 미아노타운 쪽은요. 네. 가격이 별로 안 올랐어요. 아. 예, 그거 네. 제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가 미리 좀 시세 그래프 하나 해놨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미아노타운 지금 시세 그래프예요. 미아노타운. 자, 네. 여기가 지금 미아노타운 시세 그래프인데,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21년도에 피크 찍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꺾여갖고 아예 반등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이게 하급지의 전형적인 그래프입니다. 하급지에. 자, 그런데 아까 한번 중구 쪽에 한번 가볼까요? 중구 쪽으로. 중구 쪽에 아까 이제 약수하이츠. 예, 약수하이츠 한번 시세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요. 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수하이츠의 시세 그래프를 한번 보면 똑같이 한번 시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시세 그래프 보면 자, 어때요? 여기 시세 그래프는 아까 미아노타운은 이렇게 아예 반등을 못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지금 반등했죠.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지금 이제 V자 반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하급지 같은 경우는 지금 V자 반등이 아니라 지난해에 전혀 반등을 못했다라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 자체가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당연히 이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더 선호하는 지역에. 그죠? 네. 약수하이츠를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투자 목적으로는,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부모님이시면 아무래도 좀 연세도 있으시고 새 아파트가 비교적 또 새 아파트가 좋겠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투자 목적이시면 사실은 좀 평수가 적더라도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다음에 강북 쪽보다 더 급지가 더 높은 이쪽 도심 쪽에 약수하이츠를 매수하시는 게 투자 가치로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네. 이해되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아노타운의 두산 유브보다는요 투자 목적으로는 약수하이츠 쪽을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주변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큰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자, 미아노타운 쪽은요. 벌써 개발이 완료가 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아, 네. 예, 벌써 다 아파트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약수하이츠를 아까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신당 8구역 지금 2주에 들어갔고요. 그다음 바로 옆도 이제 공공재개발이고 인근에 신당 19구역, 신당 13구역, 또 가칭 신당 15, 또 여기 또 강해동 일대 요런 지역들이 지금 앞으로 다 재개발이 되는 현장이거든요. 네. 재개발이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면 주거 환경이 상당히 더 좋아지겠죠.
네. 예, 그럼 당연히 얘한테도 가격 반영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주변 지역의 변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개발 호재에 의해서 주변 지역의 변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가격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시면 미아노타운은 벌써 개발이 끝난 시장이고 여기는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는 시작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지금 개발이 시작이 되는 시장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럼 네, 당연히 앞으로 가격에 대한 상승률도 그냥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가 인근의 변화만 보더라도 이쪽의 상승폭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요 잘 말씀드리시고요. 네. 예, 약수하이츠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실제 거주도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축에 조금 거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면 약수하이츠 손 들어드렸으니까 잘 전달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뭐 우선 투자 쪽으로 저기 하고 지금 제가 네.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네. 제가 자금을 전부 이거저것 하면은 한 12억 정도 자금은 되고요. 네. 지금 마포 성산동 그 시영 쪽을 한번 보고 네. 또 용산구 이천동 쪽을 한번 봤어요. 아파트를요. 네. 그러는데 지금 저기 성산동 시영은 24평형이 한 11억 5천 정도 가고 네. 이천동 동화거리는 21평이 한 12억 정도 가는데 네.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아. 아니면 타 지역도 좋은 곳이 있는지 네.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네.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선 네. 투자 가치를 더 강하게 봐서 지금 보신 아파트는 성산시형 아파트와 또 이촌동에 네. 위치한 동아 그린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비교해보고 네, 네. 더 좋은 방안이 네.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예. 네. 자, 그 성산시형 아파트하고요. 지금 아까 그 네. 용산 쪽에 이촌동의 동화그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지금 일단 그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그러니까 조합은 설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아, 올해 안에요? 예, 여기가 네. 이제 원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추진위원회 건너뛰고 바로 조합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지금 사업 속도는 지금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네네. 자, 그런데 이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입지가 뭐 마포에서는 상당히 좋죠. 예, 마포에서는 지금 성산시형은 지금 여기가 한 3,700세대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예, 그래서 네, 향후에 네, 재건축이 되면은 약 한 4,800세대 정도 이렇게 네. 대규모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거고요. 인근에 네.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수색 증산 뉴타운, 그다음에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상암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변 네, 지역도 뭐 그나 또 서울 도심에서도 비교적 좀 선호도가 네. 또 높은 지역입니다. 뭐 가재울이나 수색 증산이나 상암동이나. 예, 그런데 그렇군요. 이 성산시형이 재건축이 되면요. 네네. 여기에서는 가장 대장주가 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쪽 지금 가재울 있고 그다음에 수색 증산 있고 그다음에 상암동 있잖아요. 예. 네. 상암동은 아파트들이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가재울이나 수색 증산보다는 여기는 이쪽이 입지가 훨씬 좋거든요. 지금 성산시형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산시형이 향후에 재건축이 되면 여기서는 네. 가장 이제 대장주 아파트로 보시면 돼요. 예.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네. 이촌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촌동. 예. 예. 자, 이촌동 동화그린. 예. 이촌동 동화그린 이거 세대수가 한 200-3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평수가 적더라고요. 예. 근데 이촌동 동화그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이제 동화그린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동화그린이 있고요. 여기 앞에 이제 현대 한강도 있고 여기 이렇게 네. 보면 여기 앞에 한강변이잖아요.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렇죠. 이 있기는 입지 상당히 좋고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바로 옆에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고요. 그죠? 네, 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강변 라인에다가 근데 여기에 좀 단점이 뭐냐면요. 단점이 네. 뭐냐면 요 일대 같은 경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섬 같은 지역이에요. 섬.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네.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확장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확장성이 그렇죠. 좋아야 되는데 요 네.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기찻길, 그러니까 경부선 라인이나 이렇게 지금 경의선 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네. 좀 단절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약간 좀 이게 약간 섬 같은 지역, 예, 섬으로서 약간 좀 단절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런 입지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우리가 투자 가치를 네.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논할 때는 두 개의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그렇죠. 자, 볼게요. 네. 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둘 중에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비교를. 자, 네.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직주 근접성이에요. 즉, 이 직주 근접이 뭐냐? 자, 아무래도 우리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인근 지역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주거 수요가 많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학군이라던가 뭐 상권이라던가 이런 거 그렇죠.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네. 똑같은 지역이면 학군이 더 좋은 지역이 아니면 상권이 더 좋은 지역이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네.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공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강변이라거나 이러면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지만 크게 나눠보면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아까 네. 성산시형이랑 그죠? 네. 예. 네. 성산시형이랑 이촌 그다음에 이촌동의 동화거리입니다. 이제 동화그린이랑 비교를 네. 한번 해보려는 거죠. 자, 우리가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자,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인근에 부도심 지역인 상암동이 네. 가까워요. 그죠? 그렇죠. 예, 상암동에 좀 일자리가 좀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부도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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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우리가 용산은 저희가 용산은 서울에서 3도심 있죠. 원도심, 여의도, 강남. 3도심의 예. 정중앙에 있어요. 그렇죠. 얘는 뭐 3도심 접근성이 3도심의 정중앙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부도심에 인접한 성산시형보다는요. 3도심과의 네, 네. 접근성이 좋은 이촌동의 동화그린 이촌동이-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죠? 아, 그래요. 예, 훨씬 좋죠. 네. 예,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을 보면은 네. 자, 주변에 아무래도 이렇게 인근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나 이렇게 있는 이런 성산시형도 좋겠지만 지금 용산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산역 주변에 상권들도 상당히 많이 고도로 발달돼 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용산 일대가 이제 핫플레이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은요. 사실은 이촌동이 훨씬 좋아요. 예. 자, 와,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세 번째로 훨씬- 주거 네. 쾌적성을 놓고 보면 지금 성산시형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듯이 지금 이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네. 상암 네.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주변에 이제 그 상암동에 이제 공원들도 많이 있죠. 그죠? 예. 네, 네. 하늘공원에 이런 공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네, 네. 한강변이에요. 한강변에 앞으로 뒤편으로 용산 민족공원 생깁니다. 그럼 주거 야. 쾌적성도 이촌동의 네. 동화그린 아파트가 훨씬 좋거든요. 아. 자,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크게 보면 직주 음.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과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보면 이촌동의 네. 동화그린 아파트가 다 압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죠, 재건축 면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는 지금 성산시형이 상당히 빨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촌동의 동화그린 좀 아셔야 되는 게 예. 이 개별 단지로 가게 되면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여기가 지금 기존에 용적률이 높은 단지거든요. 이촌동의 동화그린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다라는 건 사업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또 단지 규모도 작고요. 예. 그렇죠. 그게 약간 단점이에요. 아. 자,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앞에 그 현대 한강이라던가 주변 아파트들이 다 소규모 단지거든요. 네. 근데 작년 연말인가 그럴 거예요. 작년 연말에 어떤 게 발표가 됐냐면 그쪽 네. 일대를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결정이 났는데 지구단위 네. 계획이 통합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추가로 주겠다라고 아. 나왔어요.
예, 그럼 앞으로 여기 동아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소규모 아파트 단지지만 주변의 아파트들하고 같이 앞으로 통합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찌 됐든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는 성산 시형이 좀 빠른 건 맞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인천도 조합설립 인가를 그렇게- 앞두고 있으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순수하게 지금 투자 가치로만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네네. 자, 여기서 자, 현재는 제가 그래요. 요거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요거 뭐 직지 군접이라던가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 자, 이런 거는 사실은 예. 그렇게 뭐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아.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 원래 이렇게 비교를 해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따르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네. 오셔갖고 제 손을 꼭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대표님만 아시는 보석 같은 지역을 하나만 찾아달래요. 예. 저도 그래 주세요. 네? 저도 정말요? 그래 주시라고. 예. 예, 정말 찾아드릴까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부동산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저만 알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요? 저만 알고 있는 보석 같은 지역이 오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만 알고 있는 보석 같은 지역이면 가격 안 올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부동산은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아, 지역적인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역적인 브랜드. 즉 뭐냐? 그 지역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얼마나 선호하는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그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라고 하거든요. 네. 제 혼자 알고 있는 아무리 보석 같은 지역, 저 혼자 알고 있으면 가격 안 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네요. 좋아줘야 돼요. 제가 그거 다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네. 용산이라는 시장은요. 네.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전국구 시장입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몇 안 되는 아니라 유일한 전국구 시장이에요. 자,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압구정동이라던가 이런 데는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죠? 예, 돈 되면 압구정동 사고 싶죠. 그죠? 예. 너무 비싸요. 근데 그렇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용산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우리가 네. 이런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압구정동 현대만큼 아주 고액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한남뉴타운도 있고 그다음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지금 뭐냐? 네. 용산은 소액, 중액, 고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여기는 용산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전국구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만큼 네. 투자자가 많은 시장이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직지군적과 인문적인 환경, 주거적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도 이촌동의 동아그린 아파트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도 용산 쪽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전국구 시장이고요. 네. 즉 우리가 투자는요. 네. 투자자들이 많은데 해야 돼요. 많은데 투자자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 아파트 중에서는요. 무조건 네. 네. 용산으로 가세요. 그럴게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네. 속도는 늦지만 어차피 지금 네.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한번 예. 사무실에 찾아뵐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용산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대표님과 상담하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 투자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이 재개발 투자가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재개발은 소액으로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투자 노하우를 오늘 준비해 주셨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시죠. 예, 요즘 이제 최근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미나 같은 경우도 원래 매주마다 있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있는데 지금 이번 주도 꽉 찼고요. 이제 다음 주도 이제 꽉 찼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제가 하는 내용들이 소액 투자와 이제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관심들이 많으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액으로는 사실은 갭으로 우리가 아파트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2017년도만 하더라도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우리가 아파트 갭으로 뭐 5천만 원 아니면 1억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면 중급지 정도까지도 그렇게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지금 투자 금액이 아파트들이 보통 6억, 7억씩 들어가니까요. 예,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재개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예, 이것만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 세 가지 제가 준비했거든요. 세 가지. 예, 요것만은 꼭 알아두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성공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부동산은 입지다. 예, 부동산 입지. 예,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예,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더욱더 공고해졌어요. 자, 어떤 얘기냐. 자, 최근에 보면 이 공사비에 대한 증가, 사업비에 대한 증가가 이제 공사비가 이제 증가가 하니까 사업비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크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조합원이 한 3, 4억짜리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이제 출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아니면 재건축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는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 한 2, 3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시세 보니까 한 9억 정도 가. 그래서 내 아파트는 뭐 비교해 보면 한 10억 정도는 가겠다. 이러면 자, 총 투자 금액 한 6, 7억 정도 들어가서 10억짜리 아파트 받으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익이 크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6, 7억이 돼버린 거죠. 이게. 예, 6, 7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은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사업 진행이. 예, 사업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실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나눠져 있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오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지금 거의 반등도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 서울의 하급지로 분류되는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에 따른 양극화도 똑같이 이제 심해지는 거거든요. 자, 다음 장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미아동의 벽산 라이브 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이제 하급지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실동의 잠실 웨스트는 뭐 이제 상급지 시장으로 보시면 되죠. 자,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지금 양극화가 됐냐. 자, 요게 지금 시세 그래프거든요. 시세 그래프 이제 쭉 올랐다가 어때요? 쭉 내렸다가 지금 반동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기간에 지금 2017년부터 똑같은 기간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지금 잠실동의 S를 보면 어때요? 계속 올라가면서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V자 반등에 성공했죠. 그래서 전 신고가보다 지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하급지와 상급지의 지금 차이예요. 예, 점점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급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반등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에 정비사업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도 반등도 못하는 아파트 가격도 낮은 지역인데 시세 차익이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가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의 시세 그래프거든요. 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2017년부터 지금 최근에 이번 달까지의 시세 그래프를 보면 지금 쭉 올랐다가요. 8억 찍었습니다. 8억 찍었어요. 8억 찍었는데 여기 좀 최근에 거래된 게 얼마예요? 쭉 내리고 지금 계속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있죠. 8억 찍었던 게 지금 반토막 났어요. 4억 6천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지금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상계동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노원역 W역세권 바로 앞에 있고요. 자, 그런데 요 당시에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냐면요. 요 당시 이후에 이제 추가 분담금이 이제 대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추가 분담금 예상했는데 11평형을 갖다가 33평형으로 받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그때 얼마나 나왔냐면 대략적으로 6억에서 6억 5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추가 분담금 폭탄이 맞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면 만약에 8억에 샀던 분은 뭐냐? 내가 8억에 사서 플러스 6억에서 6억 5천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주면 거의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그 당시에 새 아파트가 상계주공 8단지 재건축한 노원 포레나가요. 11억밖에 안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의 아파트도 아파트보다 내가 지금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새 아파트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한 거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입지가 낮은 지역일수록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이런 투자,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는 즉 어떤 투자냐? 자, 제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시간을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투자는요, 시간을 버리는 투자입니다. 시간을 버리는 투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 부동산은 뭐다? 입지다. 입지 따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노후도 높은 지역 선점하시면 됩니다. 노후도 높은 지역들. 자, 어떤 얘기냐? 자, 정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지금 상당히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도 요건도 상당히 완화됐고요. 그래서 가능 지역은 지금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가능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가능한 지역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성이.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은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그럼 받아들여야 되냐? 자, 가능 지역은 확대가 됐는데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역은 지금 축소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거기다가 우리가 신속통합기의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67%, 60% 완화됐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 노후도가 높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내가 선점을 하게 되면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액으로. 예, 그래서 노후도 높은 지역에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뭐냐면 서울의 정비 사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정비 사업 방식이요. 예전에는 지자체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하면서 지자체가 주도를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왜? 서울에 이제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에 많은 지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주민들이 주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정비 사업 방식이 탑다운 방식에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주도한 탑다운 방식에서 지금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버텀업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주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고 주민들이 제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이 동의를 받고 이제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제한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지역들이 동의서를 진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 버립니다. 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뭐예요? 기대감이라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되냐? 자, 만약에 어떤 지역이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입지는 서로 비슷해. 근데 얘가 지금 동의서 걷고 있어. 그래서 얘가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우리는 동의서를 걷어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른 A라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묻지 않은 B라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동의서가 진구가 안 되고 안한 입지가 좋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가격 상승분도 고스란히 내가 다 찾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 세 가지는 딱 아셔야 됩니다. 자, 입지 무조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좋은데 예, 그 다음에 노후도 높은데 입지 좋고 노후도 높은 데는 무조건 된다. 왜?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입지 나쁘고 노후도 높은 데는 안 된다. 예, 왜?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진구한 지역들은 가격이 지금 확 올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인근 지역에 아직 동의서 진구하지 않은 지역에 비교적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도 저한테 여쭤보시고 많은 분들도 저희 세미나에 오시는데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소액 투자 비법 잘 기억하시고 그런 지역이 어딜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또 저희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음, 네네, 큰아이가 이제 모아놓은 한 2억 정도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전문가님들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진행될 만한 곳을 추천을 좀 받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자녀분의 내 집 마련을 함께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큰 자녀님의 이제 여유자금 2억 원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늘 잘 보고 있고요. 예. 항상 속 시원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지금 그 역세권 개발지 뭐 이게 방송은 또 오랫동안 시청을 하셨나 봐요. 예. 네, 계속 보다 보니까 전문가님들이 늘 네. 말씀하시는 게 예.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용적률도 좀 높고 예. 사업성이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역세권 그래서- 개발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네.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는 거예요. 네.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에서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준주거로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용적률이 우리가 역세권에 따라서 역세권의 입지에 따라 즉 역세권의 유상에 따라서 뭐 도심 역세권이냐 아니면 지역 역세권이냐 이런 거 따져서 용적률이 최소 500%, 예, 기본 네. 500%고요. 네. 그다음에 최대 700%까지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 재개발하면 용적률 230에서 240% 받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럼 우리가 2배 이상. 기본적으로 500%만 받아도 2배 이상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네. 자, 근데 역세권 개발을 왜 하냐? 서울에 땅이 없는 거예요. 네.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역세권 개발로 사실은 서울에 지역과 상관없이 입지가 안 좋은 지역도요. 입지가 네네. 안 좋은 지역도 이게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으니까 입지가 안 네. 좋은 지역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사실은 투자 금액이 다 뭐 3억 이상이에요. 네. 예, 투자 금액이 근데- 좀 높은 편입니다. 역세권 개발은. 아, 왜? 그럼- 장점이 많죠. 이 장점이 뭐냐면 역세권 개발은 자 사업성이 좋죠. 네. 사업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33평형 때 일반 분양물이 많으니까 무조건 배정 가능하죠. 그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정비 사업에서 맨날 공사비에 대한 이슈가 크잖아요. 추가 분담금. 그죠? 네. 근데 사업성이 좋은 만큼 일반 분양이 많은 만큼 사실은 추가 분담금은 거의 없겠죠. 네. 그죠? 예. 네, 이런 네. 장점 때문에 역세권 개발지에 미리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역세권 개발은요. 법정 요건이 가장 까다로워요. 아, 그러니까는 뭐냐면 1차 역세권 옆반경 350m 이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네네. 노후도는 30년 60% 우리가 신토 통합 계획이랑 똑같고요. 거기에다가 네. 그 역세권 개발을 하는 이유가 아파트 공급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만약에 그런 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만약에 벌써부터 고밀도로 개발돼 있으면 역세권 개발을 하려는 취지가 좀 무색하잖아요. 그죠?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고 여기서 350m 이내에 또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면 점일 저 이용되고 있어야 돼요. 즉 뭐냐? 2층 이하 건축물 있죠? 예. 2층 이하짜리 건축물이 50%가 넘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150제곱미터 이하 가소필지 비율이 40%가 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이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 3층 이런 건 안 되겠네요. 다가구 3계층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가구도 많으면 안 되고 빌라도 많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네. 큰 필지도 네. 많으면 안 돼요. 150제곱미터 이하 가소필지 비율이 40% 넘어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까다롭네요. 예. 네. 그런데 제가 하나 네네.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네네. 우리 시장님 동대문 시장 아세요? 네. 예, 동대문 시장 뭐 아시겠죠? 뭐 동대문 시장. 네. 예. 지방에 예. 있어도. 네. 자, 여기 동대문 시장 앞에가 여기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에요. 예, 얘 트리플 역세권이죠. 네네. 여기 앞에 강이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강이동 트리플 역세권 바로 앞에 여기에서요 350m가 아니라 250m 안에 다 들어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30년 60%만 넘으면 역세권 개발 가능하죠. 네네. 여기 30년 85%예요. 아, 서울에 85%짜리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가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그다음에 가소필지 비율 다 맞고요. 그다음에 네네. 여기는요 도심 역세권이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적률 500%짜리는 좀 있거든요. 네. 여기는 개발되면 용적률 700%짜리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쪽에 아마 네. 물건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2억 정도로 좀 조금 어려우실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좀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이쪽으로 한번 아, 알아보세요. 강의동 2가 쪽으로.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상담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번호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